자, 시작합니다. 페이지 83페이지. 자, 거석시 문제. 얘들아, 거석시 문제 한 번만 다시 한번 정리만 좀 해보고 가자. 거석시. 그림을 좀 한번 이쁘게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 자, 동글동글. 자, 우리는 요걸로 이제 기억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죠. 여기 위에는 뭐가 들어가? 거리, 속력, 시간. 속력과 시간 자리는 바뀌어도 돼요. 알겠니?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됐습니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됐습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죠.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린 미지수가 지금 몇 개짜리 푸는 거지? 그렇지. 2개. 자, 준호가 집에서 주라기 공원까지 간대요. 주라기 공원까지 갔는데 중간에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뭐 자전거가 고장난지 걸어서 갔대.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자전거? 미안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고요. 여기서는 뭐야? 걸어서 간 거리니까 첫 번째 우리는 미지수 세팅한다. 맞니? 오케이. 미지수 세팅한다. 먼저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 처음에 좀 귀찮아도요, 이렇게 좀 써버릇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걸어서, 그죠? 간 거리가 있겠죠? 이걸 y다 라고 놓자는 거야.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여기가 x가 되고 여기가 y가 되니까 일단 우리는 거리의 합을 식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 x 플러스 y는 얼마? 근데 조심해야지. 단위가 맞니? 오케이. 자, 여기는 단위가 안 맞죠? 자, 분명히 시간이라는 단위로 만들었으니 우리도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는 좀 마음에 안 드네.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1시간에 60분이니까 더하면 80분 해서 고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1시간에다가 20분은 60으로 나누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60분에 20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3분의 1이니까 3분의 4시간이다. 이렇게 좀 바꿔 적으면 좋을 것 같아. 단위 통일. 그러면 이제 여기는 뭐라고 이제 쓰면 좋을까요? 그죠? 거리의 합이 9이고요. 자전거를 타고 갔을 때 걸린 시간, 속력. 야, 잠깐만. 왜 둘 다 18이지? 아,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여기 3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잘못 쓴 거예요. 문제에 3이라고 돼 있네요. 미안합니다. 자, 속력 얼마? 자전거를 타고 갔을 때 속력 18분의 거리 x. 이게 자전거를 타고 갔을 때 걸린 시간이야. 맞니? 오케이. 그 다음에 걸어서 간 그 시간, 속력 3분의 거리 얼마? y는 얼마? 3분의 4.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병 아니죠? 식 세우는 게 중요해. 자, 미지수 정했고 식 세웠습니다. 그 다음 뭐 한다 그랬어? 풀면 되죠. 맞습니까? 오케이. 양변에 18 곱하면 x 플러스 18 곱했으니까 6y는 18 곱하면 얼마? 약분하면 6. 6, 4?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이쁘게 다시 한번 좀 써보겠다는 거지 뭐. 9, 여기는 얼마? 아이고. x 플러스 6y는 24. 오케이. 좋아요. 빼면 없애버리고요. y 마이너스 6y 하면 얼마? 마이너스 5y. 그치? 9 마이너스 24. 얼마? 오케이. 마이너스 15. 그러니까 당연지사. y는 얼마가 되면 좋아요? 가능하면 답을 x, y 순서를 쓰세요. 자, y가 3이야. 당연히 심플하게 여기다 집어넣으면 좋겠죠? x 얼마? 6.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왔을 때 거리는 6km, 요건 3km. 이런 식으로 답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유제 5번입니다. 자, 혜원이가 뭐 집에서 짤락짤락 가다가 도중에 이렇게 막 뛰어갔어. 뭐 급했나봐. 그러다가 친구를 만났어. 요 지점에서. 그래서 친구랑 얘기하면서 쭉 이렇게 걸어갔대요. 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km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당분간은 해주세요. 알겠죠? 적응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미리 정합니다. 걸어간 거리 얼마? x, y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때 뛰어갔을 때 속력은 시속. 또 시간으로 돼 있네요. 단위는. 됐습니까? 당연히 얘도 시간으로 바꾸려면 시간은 1시간 얼마? 60분이잖아. 그지? 60분에 40. 그래서 약분하면 얼마? 3분의 2시간이다. 여기도 원래 시간은 써야 되는데 굳이 안 쓴 겁니다. 첫 번째 미지수 정하기 갑니다.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뛰어간 거리를 뭐라고 할까요? x 킬로미터다. 단위가 킬로미터니까 그죠? 그 다음에 걸어간 거리를 뭐라고 할까요? 좋아요.
XY 많이 쓰니까. 미지수 정했습니다. 그죠? 식 세우기. 뛰어간 거리와 걸어간 거리를 합치면 총 얼마? 2. 그죠? 두 번째 그러면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시간 갑니다. 자, 그럼 뛰어갔을 때 걸린 시간. 속력분의 거리 X. 그 다음에 걸어갔을 때 속력 2분의 거리 Y를 했더니 얼마다? 3분의 2. 단위통일 꼭 합니다. 됐니? 됐습니까? 자, 요거 조금 안 이쁘다. 그지? 양변에 6 곱하면 얼마? X 플러스 3Y는 6 곱하면 약분하면 2가 돼서 2는 됐지요? 자, 그러면 좀 한 번만 더 이쁘게 쓰자. X 플러스 Y는 얼마? 2. 그 다음 여기는 X 플러스 3Y는 얼마? 4. 자, 뭐 할까요? 뺄까요? 오케이, 좋아요. 빼니까 없어져서 Y 마이너스 3Y 하면 얼마? 오케이. 2 빼기 4는 얼마? 끝났네요, 이제. 따라서 Y는 얼마? 예, 뭐 그냥 X도 구해볼게요. X도 얼마? 어쨌든 걸어간 거리는 답은 얼마다? 1km.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필수 5번이에요. 자, 등산은 안 됩니다. 등산하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출발을 해서 정상까지 가는데, 자, 여기가 이제 올라갈 때, 시속 3km로 갑니다. 물론 여기가 이제 X라고 쓰면 되겠고요. 자, 내려오는 걸 Y라고 하는데, 내려올 때는 조금 더 이제 빨리 내려왔나봐. 시속 5km. 단위는 지금 시간이라고 정확히 돼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1 할까요? 동그라미 1. 맨 끝에. 첫 번째 줄 맨 끝에 동그라미 1. 내려온 길이 올라간 길보다 2km가 더 길고, 이게 동그라미 1. 좀 끊으세요. 사선 표시. 동그라미 2. 총 2시간이 걸렸을 때 밑줄. 오케이. 이 두 개 가지고 식사하면 되니까 미지수 정합니다. 우리가 올라간 거리를 뭐라고 하죠? X 킬로미터다. 그 다음에 내려온 거리를 뭐라고 할까요? 네, Y 킬로미터니까 동그라미 1이라는 식에서 내려올 때 거리는 올라갈 때 거리보다 2km 더 멀다. 그죠? 두 번째 뭐죠? 시간인데 너무 깔끔하네요. 그죠? 단위 통일할 필요가 없네요. 맞죠? 그러면 올라갈 때 걸린 시간, 속력 3분의 거리 X. 내려올 때 걸린 시간, 속력 5, 거리 했더니 2가 됐다. 됐지요? 최종 배수 얼마 곱할까요? 15. 15 곱하면 자 5x 15 곱하면 3y. 여기도 15 곱해야죠?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쁘게 다시 한번 자 5x 플러스 3y는 30이고요. 첫 번째 그래. 오케이. 그냥 한번 쓸게요. 대입법이 낫겠네요. 지금 보니까. 그죠? 가간법 해도 되는데요. 자, 그럼 여기는 5x 플러스 3 y는 30인데 y 자리에 그대로 요놈을 대입하자. 괜찮니? 오케이? 풀까요? 자, 5x 플러스 얼마 정리하면 3x 플러스 오케이. 됐습니까? 계산하면 8x는 얼마? 다 됐네요. x 얼마입니까? 3. 그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여기가 좀 낫겠네요. 3 대입하면 y 얼마?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물어보는 걸 뭘 물어봤나요? 내려온 거리 y라고 그랬으니까 정답은 얼마? 5km다 해서 전 네모 박스보다 이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지영이가 약수터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같은 길이라고 하면은 거리가 똑같지만 지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시속 2km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시속 4km로 내려왔대요. 그럼 먼저 일단 올라간 거리 미지수 정하자. 자, 올라간 거리 뭐다? X 단위 킬로미터. 그 다음에 내려온 거리 뭐죠? Y 킬로미터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일단 미지수 세팅하고요. 그 다음 뭐야? 식세워야 되죠? 자, 동그라미 1. 자,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1. 내려온 길이 올라간 길보다 3km가 더 짧고 밑줄 하시고요. 끊으세요. 동그라미 2. 총 3시간이 걸렸을 때 밑줄. 그러면 여기 있네요. 그죠? 자, 그럼 여기 있는 게 지금 뭐가 되는 겁니까? 얘가 XY인데 자, 식을 한번 세워봤더니 그죠? 내려온 길이 올라간 거리보다 3km가 더 짧다. 이렇게.
그럼 이제 시간이 있겠죠? 시간도 너무 깔끔합니다. 그죠? 그럼 올라갈 때 걸린 시간 얼마? 속력 2분의 거리 x. 자, 내려올 때 걸린 시간, 내려올 때 속력 4분의 거리 y에 따른 깔끔하게 3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됐죠? 자, 분수는 좀 계산하기 어렵잖아, 그지? 그 양변에 4 곱하면 2x 플러스 y는 1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 요놈을 다시 한 번만 더 써드릴게요. 요놈이랑 그렇죠. 이렇게 해서 대입법으로 푸는 게 낫겠다, 그지? 가감법도 관계없다 그래서 그러면 2x 플러스 자 y 자리에 x 빼기 3을 넣자고, 그지? 걔가 얼마? 10. 오케이. 자, 계산하면 이거 얼마죠? 3x 넘어가면 플러스 3이니까 얼마? 15. 아, x가 5라고? 자, x가 5랍니다. y는 얼마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내려온 거리를 물어봤나요? 올라간 거리군요. 올라간 거리 얼마 그래서 5km다. 이렇게 단위 있으니까 단위까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84페이지. 자, 농도에 관한 건데 학생들이 이 농도를 좀 어려워해서 몇 개 우리가 조금 공부를 좀 세팅 작업을 좀 하고 갈게요. 자, 첫 번째는 어떤 세팅 작업이냐면, 자, 먼저, 자, 우리가 소금의 양은 어떻게 합니까?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다. 물론 뭐 설탕이 들어가도 마찬가지니까 이름만 바뀐 겁니다. 됐죠?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 자, 소금의 양 더하기. 그죠? 또 다른 소금의 양이 또 있다라고 칠게. 또 소금의 양을 또 더했어. 당연히 얘는 더했을 때 그만큼 얼마의 값이 나오겠죠. 즉, 쉽게 생각합시다. 아침에 사탕을 2개 먹었고, 점심 때 사탕을 3개 먹으면 난 총 몇 개 먹은 거야? 5개. 그런 얘기라고, 알겠니? 그래서 굳이 뭐 좀 쓴다면 이건 뭐 중요하지 않은데 그냥 문자만 쓰면 소금의 양이 A다 라고 하고 소금의 양 또 하나를 또 넣었어요. 그럼 당연히 뭐가 된다? 이렇게 더해서 나왔다라는 요 개념을 좀 설명하고 싶은 거야. 응? 오케이? 2 더하기 3은 5 하듯이. 두 번째 뭐냐면 소금물입니다. 소금물의 양 더하기 소금물의 양은 당연히 얘도 그대로 더한 거와 똑같다는 거니, 예를 들면 여기가 C고 그죠? 여기가 D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얘는 뭐다? 더해서 그대로 쓰면 된다는 거야. 즉 내가 우유 100ml를 먹었고 뭐 점심 때 200ml를 먹었으면 300이다 이런 얘기라고, 알겠니?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당연히 우리가 소금물의 양에다가 자, 물을 한번 넣었다라고 한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더해서 쓰면 된다는 거고,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물을 더 넣었다. 물을 더 넣었다 라고 한다면 물을 더 넣은 양을 우리가 X라고 한다면 이때는 넣었으니까 플러스 X라고 하고요. 됐습니까? 물이 증발되었다. 증발됐다는 얘기는 그쵸, 날아간 거니까 이때는 뭐라고 쓰자? 이렇게 써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문제 풀다 보면 알아요. 자, 세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한번 갑시다. 식을 세울 때는 어떻게 세우냐면 소금의 양 더하기, 색깔 좀 바꿀게요. 여기 어떤 소금의 양이 있겠고 여기도 소금의 양이 있으면 그거를 합친 거랑 똑같다라는 거 하나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뭐 사탕이라고 치면 2개 먹고 3개 먹으면 5개다 이런 얘기고요. 다음 여기에 들어있는 어떤 소금물의 양이나 또는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물의 양을 더하면, 아이고 색깔 바꿀걸, 얘는 얼마다? 똑같이 더한 놈이 된다 이런 얘기야. 물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도 되냐면 중간에 하나는 뭐 물 하나 들어가도 똑같다는 거야. 100ml 먹고 200ml 먹으면 300이 됐다 이런 얘기야. 식은 항상 소금과 소금물로 이용해서 우리가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그 다음에 네 번째, 저는 그릇을 그릴 때 앞으로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무엇을 쓸 거냐면 농도를 쓸 거고요. 여기에는
소금물의 양이나 또는 물을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예, 중간에 여기는 뭘 쓸까? 예, 소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됐니? 자, 이때 하나만 더 좀 정리해서 쓸게요. 여기 물을 좀 위에다 쓸까? 여기서 주의할 거는 요거 하나만 좀 우리가 주의해 주면 되는데, 주의. 자, 농도를 더하면 얘는 농도 더하기 농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만 기억하세요. 즉 이런 얘기야. 뜨거운 물 내가 50도와 뜨거운 물 내가 60도를 더하면 110도가 되니? 그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 알겠지? 근데 다른 건 된다고. 2 더하기 3은 5, 100 더하기 200은 300 되는데 뭐 5% 더하기 뭐 10% 하면 15%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그것만 기본 세팅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진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먼저 4%의 소금물과 제가 퍼센트는 였다 정도 했죠. 그 다음에 7%의 소금물을 섞었습니다. 그럼 더하면 11이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아까 그 얘기가 알겠니? 그랬더니 얼마가 됐어? 5%의 소금물 600이 됐다. 이런 얘기네요. 일단 흰 색깔은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로만 갖고 간 겁니다. 됐니? 자, 그랬을 때 두 종류의 소금물의 양을 각각 얼마 섞었나 그랬으니까 자, 세팅 작업 들어갑니다. 그러면 미리 정하기 4%의 소금물의 양을 얼마라고 하자고? X g이다. 다음 7%의 소금물의 양을 뭐라고 하자? Y g이라고 일단 갑시다. 그래서 X g, 그 다음에 Y g인데 다음부터 여기는 퍼센트는 제가 쓰는데 여기는 단위 안 쓸게요. 괜히 헷갈릴 것 같아서. 됐습니까? 그럼 일단 우리가 식 세울 땐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 뭐라고? 그치?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거라고 아까 얘기한 게. 그죠? 그래서 X 플러스 Y는 얼마? 600이다 라는 거 하나와 그 다음에 이제 소금물 또는 물을 뭐 더했더니 얼마다 요거 하나와 그 다음에 소금을 더했더니 얼마다 이 얘기라고.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얼마죠?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두 번째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을 섞으면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과 똑같다는 얘기잖아. 합쳤으니까 100분의 농도 곱하기 얼마? 됐습니까? 자, 요 다음에 잘 보세요. 여기 약분하는 친구들 되게 많은데 어차피 우리는 분모의 최종 배수를 곱해서 정수를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야. 그지? 그러니까 양변에 100을 그냥 곱할게. 100 곱하면 얼마? 4x 100 곱하면 없어져서 5, 6, 3000 이렇게 그냥 바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됐지? 약분해서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괜찮니? 자, 그러면 이제 방정식 세웠으니까 이제 풀어야 되겠죠? 4x 플러스 7y는 3000에다가 자, 여기다가 몇 배 할까요? 4배 할게요. 4배. x 없앱시다. 됐니? 4, 6에 2400 괜찮죠? 오케이. 오케이, 뺄까요? 자, 빼면 요 놈은 당연히 없어지겠고 4 빼기 7은 마이너스 3i 2400 빼기 얘는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y는 얼마가 나옵니까? 200. 그 20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좋겠네요. 그럼 x는 얼마? 400. 따라서 4%의 소금물의 양은 얼마라고요? 400g. 7%는 얼마라고요? 200g.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유제 7번이에요. 갈게요. 5%의 소금물과 자, 흰색은 문제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10%의 소금물을 섞어서 됐죠? 얼마? 8%의 소금물 얼마 만들었대? 500. 여기는 단위 안 쓰겠습니다. 이때 두 종류의 소금물을 각각 얼마 섞었냐 그랬으니까 미지수 세팅 들어갑니다. 그러면 5%의 소금물의 양이다. 여기는 x g이다 라고 여기는 요 표에는 그램 안 쓸게요. 그 다음에 또 얼마? 10%의 소금물의 양은 얼마다? y g. 그래서 이제 노란색은 우리가 직접 이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역도는 어떻게 한다? 그치, 소금물 또는 이제 소금물에다가 뭐 물을 섞었다. 어쨌든 그런 놈을 첫 번째 x 플러스 y 요거가 500이다. 이런 얘기라고. 소금 들어가죠. 소금 얼마?
100분의 농도 얼마? 5 곱하기 소금물 X.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얼마? 100분의 농도 얼마? 10 곱하기 소금물의 양 Y. 됐죠? 그 다음 여기도 얼마? 100분의 농도 곱하기 얼마? 소금물의 양. 이렇게. 됐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약분해서 하셔도 되는데 저는 뭐 그렇게 하는 게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양변에 그냥 100을 곱해서 이렇게 지우겠다고 저는. 됐니? 안 끝났다. 5도 또 약분하자. 5 여기는 얼마? 2 여기는 얼마? 100. 됐습니까? 5도 약분을 했어요. 괜찮니? 남은 게 뭐야? x 플러스 2y는 8 곱하기 100 하니까 800 하면 조금 더 심플해지는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식을 예쁘게 씁시다. x 플러스 y는 500. 그 다음에 x 플러스 2y는 얼마? 800 해서 빼볼게요. 그럼 x는 없어지겠죠? y-2y 하면 마이너스 y고요. 500 빼기 800 하면 마이너스 300. 다 됐네. y가 얼마 나온다는 얘기예요? 300. y가 300이니까 x는 얼마? 200. 그래서 당연히 5%의 소금물량은 얼마다? 200g. 10%의 소금물량은 얼마다? 300g.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필수 7번은 뭐냐면 이런 얘기야. 자, 문제에서 봤더니 농도가 다른 두 소금물이 있대요. 자, 맨 마지막 줄 한번 읽어봐. 두 소금물 A, B의 농도를 구하라 그랬죠? 일단 미리 세팅. 소금물 A의 농도를 X%다라고 하고요. 농도니까. 소금물 B의 농도를 Y%다. 일단 이렇게 놓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읽어볼게. A 소금물 300g과 오케이 여기 300. 잠시만요. 여기 A라고 하고 여기 B라고 할게요. 이거 합친 거고요. 300g과 B 소금물 얼마? 200g을 섞었더니 당연히 얼마가 됐어요? 8%의 소금물이 되었다라고 돼 있나요? 그럼 여긴 당연히 얼마겠니? 안 봐도 500이라고 쓰면 되겠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는 이제 X%, Y% 이렇게 하면 되겠죠. 흰 색깔은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만 제가 썼습니다. 근데 봐봐. 두 개 합치면 500 맞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한 거냐면 이번에 8%의 소금물이 되었고 끊어주세요. 끊고 이번엔 반대로 얘 300, 200 섞었지? 이번엔 거꾸로 얘 200, 300을 한번 섞어보고 싶었던 거야. 알겠지? 양을 바꿔서. 그랬더니 얼마가 됐대? 10%의 소금물이 되었대. 이해되니? 당연히 얼마니 일단? 500이 돼서 결국 합은 500인데 한 번은 300, 200 거꾸로 200, 300 한번 섞어보고 싶었던 거야. 이해되니? 그럼 여기에는 당연히 A 그릇이니까 그대로 X%, Y%는 변함이 없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 문제는 뭐야? 농도를 물어봤으니까 여기 첫 번째 식에서 나온 소금의 양,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 나온 소금의 양,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식을 세우는 거야. 맞죠? 식서로 갑니다. 100분의 농도 X 곱하기 소금물 300 플러스 두 번째 얼마? 100분의 Y 곱하기 소금물량 얼마? 200. 그랬더니 100분의 농도 얼마가 됐어? 8%. 소금물량 얼마? 그렇지 이렇게. 됐니? 한 번 더 가볼게. 100분의 얼마? 100분의 X 곱하기 소금물의 양 200 플러스 그 다음 100분의 얼마? Y 곱하기 얼마? 300 했더니 100분의 얼마? 10 곱하기 소금물의 양 500. 뭔 말인지 알죠? 양은 똑같은데 한번 바꿔서 한 거야. 자 보세요. 지금은 양변에 100을 곱할 필요가 없어. 아까는 그렇게 했더니 그래도 분수가 나왔는데 지금은 약분을 하면 뭐가 되죠? 3x 바로 나오죠. 약분하면 얼마? 2y. 약분하면 얼마? 8, 5, 40 이렇게. 되니? 이렇게 0 두 개씩 없애준 거라고 이런 식으로. 이해되니? 여기도 이 경우도 약분하는 게 편하죠. 이때는 100을 안 곱해도 되는 거야. 여기는 얼마? 그랬더니 100 없애니까 얼마? 오케이. 자, 뭐 없앨까요? 뭐 없앨? x? 오케이. 그럼 최종 배수 얼마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 6. 6이니까 2배 하면 6x, 2배 하면 4y, 2배 하면 80.
여기는 몇 배? 3배. 3배하면 얼마? 6x. 3배하면 9y. 3배하면 150. 괜찮습니까? 자, 빼면 지워져서 이렇게 빼면 얼마? 마이너스 5y는 80 빼기 2하니까 얼마? 오케이. 됐죠? 그 y는 얼마니? 오케이, 14. 자, 여기다 놓을까요? 14. 그럼 얼마? 28. 그죠? 40에서 28 빼면 얼마? 12. 12. 3x가 10이야. x 얼마? 오케이. 그래서 답은 이거의 농도는 4%. 요거의 농도는 얼마? 14%가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유제 8번도 똑같은 얘기네요. 먼저 농도가 다른 두 설탕물 A가 있고요. 문제에서 맨 마지막 세 번째 줄 뭐라고 있어? 설탕물 A, B의 농도를 각각 구하라 그랬죠? 오케이. 이번엔 설탕이네요. 설탕물 A의 농도를 뭐라고 하자? X%. 다음 설탕물 B의 농도를 뭐라고 하자? Y% 이렇게 놓고 세팅합시다. 됐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릇이 여기가 지금 A고요. 여기가 B고요. 이건 이제 합쳤다 이런 느낌이에요. 먼저 A라는 설탕물 200g과 흰색은 문제에 주어진 정보 그대로 B라는 거 얼마? 800을 섞었어요. 그랬더니 얼마가 됐답니까? 9%가 됐대요. 맞니? 9%가 되고 끊어. 그럼 나머지 요 농도를 X%라고 했고요. Y%라고 했고요. 아까 배웠죠? 물 더하면 그대로 이렇게. 됐죠? 한 번 더 갑니다. 이번엔 또 바꿔서 한번 해봤나봐. A 설탕물 얼마? 4배. 양을 좀 바꾸고요. B는 얼마? 600. 그래서 어쨌든 합은 얼마라는 거야? 1000이라는 거는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이렇게도 섞어보고 저렇게도 섞어봤나 봐요. 됐니? 어쨌든 농도는 그대로 변함은 없죠. 양만 조금 바꿔서 한 거고요. 합도 지금 변함은 없네요. 이렇게.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설탕의 양, 여기에서 구할 수 있는 설탕의 양에서 연립방 정식으로 좀 풀어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됐나요? 갑니다. 100분의 농도 얼마? X 곱하기 200 플러스 두 번째 거 100분의 농도 얼마? Y 곱하기 얼마? 800을 했더니 그 다음 얼마? 100분의 농도 9 곱하기 얼마? 1000. 됐지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얼마? 100분의 농도 X 곱하기 설탕물의 양 400. 두 번째 100분의 Y 곱하기 설탕물의 양 얼마? 600. 그랬더니 100분의 농도 얼마? 곱하기 설탕물의 양 1000. 됐습니까? 자, 지금도 양변에 100을 곱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 분수가 안 나와요. 약분하면 얼마예요? 오케이. 약분하면 얼마? 약분하면 얼마? 9000. 그 다음 요 약분하면 얼마? 4x. 됐습니까? 약분하면 얼마? 얼마? 6y는 약분하면 얼마? 왜? 7000.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죠. 영상 90이죠. 예, 90, 70. 죄송합니다. 예, 됐습니까? 자,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없앨 수 있는 거, 즉 얘는 사실 2루도 약분되고요. 얘도 2루 약분되죠. 근데 지금 약분 안 할게요. 왜냐면 위에다가만 2배 하면 바로 딱 떨어질 것 같아서. 괜찮니? 그래서 약분 안 하고 바로 갈게요. 자, 2배 합니다. 얼마? 여기다 적겠습니다. 약분해도 돼요. 알겠니? 16y 얼마? 180. 그 다음 여기는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70. 뺐더니 없어져서, 그죠? 얼마? 10y는 뺐더니 얼마? 110이요. 따라서 여기다 적겠습니다. y는 그래서 얼마입니까? 0 하나씩 없어지니까 11. 되니? 그 11을 여기다 놓자. 그 요거 얼마? 88. 90에서 88 빼면 얼마? 2. 2x가 2니까 x는 얼마? 따라서 요거는 얼마? 농도가 1%. 요거는 얼마? 네, 요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85페이지. 자, 첫 번째 4번 먼저 할게요. 증가 감소에 대한 연립방 정식의 활용인데 요것도 이제 기본 세팅이 좀 있습니다. 자, 무조건 첫 번째는 뭘로 가냐면 작년, 지난 거 또는 지난 달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 제일 대표적인 문제가 남학생, 여학생 문제이기 때문에
자, 작년 또는 지난달 남학생의 수를 X명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뭐 지난달 뭐 보리의 수확량이면 뭐 X 뭐 킬로그램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알겠지? 하여튼 뭔가 지난 거로 놔야 돼.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기억해야 될 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작년 남학생 수 이렇게 작년 뭘로 갈까? 여학생 수 이걸로 기억을 해 주시는데 이제 뭐 지난달 보리의 생산량 또는 뭐 지난달 뭐 쌀의 생산량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지난 걸로 하셔야 돼요. 됐니? 사람이면 명이겠고요. 뭐 다른 건 뭐 킬로그램 또는 뭐 개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게 가장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나 가는 것이 일단 제일 중요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증가분에 대한 걸로 식을 세우셔야 돼요.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작년 남학생이 너 얼마 정도 늘었다. 알겠니? 뭐 10% 늘었다. 라고 하면 100분의 뭐 몇 퍼센트? 뭐 10%면 뭐 10%. 아유, 야, 지금 뭐 하냐? 10%라고 그랬지. 그래서 뭐 10%가 뭐 늘었다. 네, 늘었다. 얘는 더하기가 되어 있고요. 됐니? 예를 들어 뭐 20%가 줄었다. 이건 마이너스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예, 그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나머지 뭘로 쓸 거냐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얼마가 늘었다. 5명이 늘었다. 줄었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가분에 대한 걸로 하면 됩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소금물은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할 거냐면 아까처럼 똑같이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거. 그죠? 소금은 아닌데 사람이니까 소금은 아니지만 얼마 정도가 뭐 늘고 줄고 해서 합이 얼마가 됐다.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려고 한번 그림을 저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우리 책은 표로 돼 있는데 저는 퍼센트가 돼 있는 것들은 다 저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됐습니까? 괜찮니? 자, 그럼 요게 이제 무슨 말인지 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해가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필수 8번이에요. 자, 이제 기본 세팅 들어갑니다. 작년 비상중학교 학생 전체 학생 수는 몇 명이에요? 작년 얼마? 네, 작년으로만 써야 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700명이 줄었다 라고 돼 있으니 일단 첫 번째 미리 정하기 작년 남학생의 수를 반드시 X명 이렇게 반드시 작년 지난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쉬워요. 작년 여학생의 수를 일단 Y명이다 라고 해서 X, Y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남자를 쓴 거고요. 여자를 쓴 거고요. 여기는 이제 전체를 제가 쓴 겁니다. 알겠니? 됐니? 이렇게 해서 일단은 식을 하나 세워볼 수 있겠죠. 작년 남학생과 작년 여학생이 얼마다? 700이었다. 자, 두 번째는 뭘 쓸 거냐면 자, 이제 올해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작년보다 남학생 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6%가 감소했고요. 올해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밑에 걸 봤어요. 미안합니다. 작년에 10% 남자가 늘었고요. 작년에 비해서. 그다음 여학생은 작년에 비해서 4%가 올해는 감소가 됐다라고 되어 있네요. 부호를 정할게요. 됐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 명이 늘었다? 14명이 늘었대요. 됐습니까? 그럼 요 식을 어떻게 쓴다고? 100분의 용도는 아니지만 10 곱하기 X 되니? 줄었으니까 빼기 100분의 4 곱하기 얼마? Y를 했더니 전체적으로 몇 명 늘었다고? 14명. 그 소금은 아니지만 소금처럼 이렇게 쓰면 된다. 물론 뭐 14명은 제가 엿다 쓰면 되지만 뭐 쓰는 거 요건 중요하지 않아서. 됐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요건 작년에 대한 걸로 쓰셔야 되고요. 이거는 올해 무엇을 쓴다? 증가 또는 감소를 여기다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심플하고 제일 쉬워요. 알겠죠? 됐습니까? 괜찮아요? 해볼게요. 자, 양변에 100을 좀 곱할 거예요.
자, 100을 곱하는데 잠시만 2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100을 곱하면 얼마? 5x 빼기 100 곱하니까 얼마? 2y는 100 곱하니까 얼마? 700 이렇게 되겠죠. 괜찮니?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쁘게. 자, 5x 마이너스 2y는 700이고요. 자, y 없앱시다. 위에다가 2배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를 이제 더하게 되면 7x는 얼마? 2100이 돼서 x는 얼마? 300. 300을 여기다 놓으면 좋겠네요. 그죠? y는 얼마? 400이 돼서 이건 작년입니다. 작년. 됐니? 그럼 올해 한번 해볼게요. 올해. 그러면 올해 남학생 수는요. 자, 남학생입니다. 올해 남학생. 자, 작년 남학생은 300명이었어요. 어이구. 작년은 300명이었습니다. 됐니? 거기다가 올해는 남자가 얼마? 10% 늘었으니까 요게 올해 는 거예요. 요게. 됐니? 요게 올해 는 거잖아. 10%.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늘었으니까 플러스 100분의 얼마? 10 곱하기 30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따라오십니까? 자, 계산해주면 얼마? 요거 300 플러스 요거 약분하면 30. 아, 당연히 10%니까 30이겠지 뭐. 그지? 계산했더니 얼마? 330명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반드시 올해를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자, 이번엔 올해 여학생 수입니다. 자, 올해 여학생 수는 작년은 몇 명 했어요? 400명인데 줄었죠? 줄었죠? 이렇게 빼기 얼마 줄었습니까? 4% 줄었대요. 그죠? 빼기 그죠? 100분의 4 곱하기 작년에 비해서 작년은 400명이니까 괜찮니? 그럼 요거 계산해주면 400에서 빼기 0 두 개 없어지면 4, 4, 16 400에서 16 빼면 얼마? 384명. 예,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이 문제 시험이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됐지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유제 9번이에요. 자, 유제 9번. 자, 마찬가지. 작년 대한중학교입니다. 또 작년. 남학생 수 X, 작년 여학생 수 Y. 일단 세팅합니다. 그래서 여기 X명, Y명이라고 일단 세팅을 해주시고요. 작년입니다. 무조건 얼마? 1000명입니다. 그 다음 올해. 올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안 보이네요. 아, 6% 감소. 마이너스라고 써놓는 게 좋아요. 여학생은 4% 증가.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몇 명 증가했습니까? 5명 감소. 뭐 마이너스 위에다 써도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알겠니? 식 세울 때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않고 하라고 이제 그림만 그린 거니까 나중에 안 그리셔도 돼요. 알겠니? 첫 번째 뭐라고? 무조건 작년 남학생과 여학생의 합계를 먼저 써주시면 돼요. 작년.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이제 증가분에 대한 건데 남학생은 6% 감소했으니까 100분의 6x 이렇게 마이너스 쓰시고요. 여학생은 4% 증가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5명 감소했으니 얘는 뭐라고 쓴다고요? 올해 얼마 정도가 감소가 됐는지 또는 증가가 됐는지 그걸 쓰는 거예요. 됐니? 감소 또는 뭐 증가 그거에 대한 걸 써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만 푸세요. 알겠니? 이게 제일 쉬워요. 자, 그럼 계산 들어갑니다. 양변에 100을 곱하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4y는 100 곱했습니다. 자, 근데 이왕이면 2로 좀 나누자. 그래서 마이너스 3x 2y는 얼마? 마이너스 250. 됐니? 다시 한 번씩 예쁘게 써볼게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2y는 얼마? 마이너스 250이고요. 어디 갔어? 여기다가 몇 배 할까? 2배. 오케이. 2x 플러스 2y는 얼마? 2000. 됐습니까? 그래서 뺍시다. 자, 빼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여서 5x고요.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그죠? 2250이 되겠네. 됐습니까? 네. 5로 나누면 x는 얼마? 5, 4, 20, 5, 5, 25. 여기다 집어넣으면 더해서 1000 되면 되니까 1000에서 빼면 550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건 작년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자, 올해 남학생 수. 자, 그럼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450명이었네요. 여기다가, 아이고야, 올해 6% 감소했으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분의 6에다가 얼마? x가 450이었으니 이렇게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계산 들어갑니다. 450 빼기 약분 좀 할까요? 예, 갑니다. 0, 0 지우시고요. 5, 20, 5, 9, 45. 또 약분 되네요. 3, 9, 27. 그럼 빼면 얼마? 423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 여학생 수는 다르게 구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할게요. 알겠죠? 학생들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좀 편하대요. 이번엔 올해 여학생 수는 올해 여학생 수 올해 몇 명? 550명. 작년이 550명. 그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얘는 4% 늘었죠. 그죠? 그러니까 100분의 4 곱하기 550.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요놈은 이제 550에다가 또 약분해야 되겠네. 자, 0 하나 지워주시고요. 5, 20, 11. 또 약분하면 2가 돼서 22가 돼서 572명. 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할 거냐면 이제 필수 9번 하기 전에 또 세팅 작업 한번 할게요. 자, 일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에 관한 문제. 일에 관한 문제. 자, 세팅 작업을 어떻게 잡냐. 첫 번째, 무조건 전체 일의 양을 1로 합니다. 알겠니? 근데 이 전체라는 말을 안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뭐 끝냈다. 끝냈다. 뭐 완성했다. 아니 뭐 마쳤다. 하여튼 뭐 다 했다라는 그런 문제는 무조건 그게 다 전체란 뜻이야. 물론 무조건 이제 1로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두 번째 세팅장은 뭐냐면 예를 들어 A라고 할게요. A가 하루 동안 뭐 하루는 1일이죠. 하루 동안 한 일의 양 얘를 X다라고 합니다. 또는 하루라는 멘트를 안 주고 1시간이라고 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알겠니? 기본이 무조건 1이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뭐 1시간 1일 알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B가 마찬가지 하루 동안 또는 뭐 1시간 동안 한 일의 양을 이거 일부러 제가 땡땡 안 쓰고 다 쓰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니? 됐습니까? 요런 게 우리가 중요하니까 이런 걸 좀 알아두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필수 9번 한번 가볼게요. 자, 갑니다. A와 B가 함께 6일 걸리는 일을 끊어. 이게 동그라미 1이야. 동그라미 1. 동그라미 A가 3일 동안 하고 나머지를 B가 8일 동안 하여. 이게 동그라미 끊어. 그 다음 맞췄다. 밑줄. 맞췄다. 무슨 말이야? 전체 일의 양이 1이다. 이런 얘기라고.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일단 기본 세팅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럼 A가 하루 동안 또는 1일 동안 한 일의 양을 X라고 하고요. 자, B가, 요거는 이제 땡땡으로 제가 쓸게요. 예.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서술형 쓸 때는 다 써주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식 A와 B가 함께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A가 며칠 동안 했다고 했어요? A, B가 6일. 그럼 A가 6일 동안 한 일의 양은 6X가 되겠죠. 하루 동안에 X만큼 했으니까. 괜찮죠? 두 번째. B도 6일 동안 똑같이 한 거예요. 했더니 뭐라고? 맞췄다. 다 했다고. 전체 일의 양 일만큼 다 했다고. 됐니? 무조건 1로 놓습니다. 됐니? 그 다음 A가 3일 동안 했어. 얼마? 3X. 됐습니까? 그 다음 누가 했어? 나머지는 이제 B가. 그러니까 이건 따로따로 한 거네. 그지? A가 먼저 3일 동안 하고 B가 며칠? 8일 동안 했다고. 8일 동안. 그래서 뭐 했다고? 다 했다고. 맞췄다고. 무조건 전체 일의 양을 1로 보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죠. 나머지 며칠 걸냐?
갑니다. 자, 뭐 먼저 없앨까요? X 오케이. 그 위에는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요. 밑에는 몇 배? 네, 2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자, 빼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6에서 얘를 빼니까 얼마? 마이너스 10i고요. 1에서 2를 빼니까 얼마?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y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분의 1. 일단 끝까지 구합니다. 자, y가 이제 10분의 1이니까 여기다 그냥 놓을까요? 오케이. 여기다 놓읍시다. 6x 플러스, 자, 10분의 1이니까 얘는 얼마? 10분의 6이 되겠죠. 됐습니까? 6x는 얼마냐면 요거 얼마예요? 5분의 3인가요? 5분의 5에서 5분의 3 빼면 얼마? 됐습니까? 괜찮아요? 그럼 x는 얼마? 6으로 나누니까 얼마? 6으로 나누면 30분의 2가 되는 거예요. 6으로 나눴다는 얘기는 분모에다 6 빼면 되는 거예요. 얼마? 네, 15분의 1. 일단 문제에서는 아마 이거 구하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됐죠? 됐습니까? 웬만하면 분자가 1로 줄 거예요. 따라서 여기 해석을 한번 해보면, 자, A가 지금 나와 있는 얘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루 동안 일한 양이 이만큼이야. 됐니? 그거 다 하려면은 이런 얘기지. 그냥 구할게요. 하루 동안에 일한 게 이 정도면 과연 며칠을 하면 다 하니 혼자서 하면 이런 얘기예요. 당연히 15죠. 됐습니까? 이게 원칙입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 B 입장에서는 하루 동안에 이만큼 했는데 과연 얘는 며칠 동안 혼자서 하면 다 할 수 있니? 됐습니까? 얼마예요, 그럼 네모는? 됐습니까? 그 정답은 얼마? 아마 11을 물어본 것 같습니다. 맞나요? 오케이. 자, 그런데 봐봐. 이게 정석으로 푸는 거야. 알겠니? 근데 우리는 웬만하면 문제를 다 일로 줘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이제 분모에 있는 값으로 이렇게 이제 바로바로 써도 됩니다. 알겠니? 근데 간혹 뭐라고 그러냐면 x가 15분의 2가 나올 때도 있어. 그럼 x가 이제 뭐 혼자서 하면 15일이 아닌 거야. 알겠니? 간혹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 원칙대로 가야 돼. 다 했으니 이때는 뭐가 되는 거야? 네모는 역수 곱하면 2분의 15니까 됐습니까? 얘는 7과 2분의 1 돼서 7일 하고도 반, 즉 12시간을 더 해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근데 웬만하면 다 일로 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바로 15일, 10일 이렇게 하는 거야. 일일 땐 문제가 없는데 일이 아닐 때는 그때는 15일이 아닌 거야. 뭔 말인지 아니?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일단 풀어주는 연습이 중요하고 나중에 그냥 일이면 바로 A가 혼자서 하면 15일 만에 다 끝날 수 있고 B가 혼자서 하면 10일 만에 끝낼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건 나중에 시험 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유제 10번. 또 뭐 8일 이런 말이 있네. 그지? 8일. 그러니까 기본 단위니까 A가 하루 동안 1일 동안 한 일의 양을 우리가 뭐라고 하자? X다라고 하고, 자, B가 하루 동안 한 일의 양을 Y다라고 해서 일단 우리가 미지수를 먼저 정하겠습니다. 그지? 갑니다. 자, 문제 봐야 되겠네, 저도. A가 8일 동안 하고, 이게 동그라미 1이에요. A가 8일 동안 하고 나머지를 B가 2일 동안 해서 끝낼 수 있는 일을 끊으세요. 그러면 A가 하루 동안 한 일의 양이 X인데 8일 동안 했으니까 8X가 되겠고요. 됐습니까? 나머지 B가 2일 동안 했대. 따로따로 한 거네. 그지? A가 먼저 하고 B가 했습니다. 그지? 뭐라고? 끝냈다. 1이라고. 맞췄다. 끝냈다. 됐습니까? 동그라미 2. A와 B가 함께 일을 해서 4일 만에 맞췄다. 끝. 함께 했네요. 그럼 A도 4일 동안 했으니까 한 일의 양은 4X가 되겠고 B도 4일 동안 똑같이 했으니까 4Y가 됐는데 끝냈다고. 1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됐니? 그럼 A가 혼자서 하면 며칠 걸리겠냐 이런 얘기네. 됐습니까? 자, 별거 아니네요. 자, 무엇을 없애고 싶어요? Y 한번 없앨까요? Y? 그 위에다 2배 할게요. 그냥 16X 4Y는 얼마? 2. 자, 밑에는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네요. 아이고. 그래서 깔끔하게 빼버릴게요. 그 얼마? 12X는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X는 얼마? 그래서 네, A가 A를 물어봤잖아. 그지? 그러니까 분자가 1이니까 답은 12일이 맞아.
근데 정확하게 갑시다. 그럼 A가 혼자서 한 일의 양이 12분의 1이야, 하루 동안에. 그럼 과연 며칠 동안 일을 하면 혼자서 다 끝낼 수 있냐, 이런 얘기야. 정확하게는 이거라고. 근데 분자가 1일 땐 바로 답을 써도 돼요. 알겠니? 근데 그 의미는 알고 가자고. 그래, 양변에 11을 곱하니까 얼마? 12. 그래서 혼자서 하게 되면 12일 동안 끝낼 수 있다. 됐지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자, 등산을 했나봐요. 그래서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거리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똑같단 말도 없어요. 그죠? 왜냐면 다른 길이라고 했으니까 뭐 같을 수도 있고 뭐 한쪽이 더 멀 수도 있네요. 맞죠? 그래서 일단 기본 세팅 들어갑니다. 자, 올라간 거리를 당연히 x 킬로미터다라고 하고요. 자, 내려온 거리를 y 킬로미터다라고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거리의 합이 얼마입니까? 네, 16km다라고 문제 주어졌습니다. 그치? 자,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시간으로 할 텐데, 여기를 봤더니, 지금 시간을 봤더니, 단위가 안 맞아요. 왜냐면 분명히 시속이니까 시간이 기본 단위죠. 그죠? 그러면 거기를 맞춰야 되죠. 자, 4시간에다가 30분은 몇 시간이야? 60분의 30이 돼서 2분의 1이죠? 2분의 1이니까 4 더하기 2분의 1은 얼마? 2분의 9가 된다. 이렇게 좀 써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니? 자, 올라갈 때 걸린 시간. 시간, 속력. 3분의 거리, x고요. 자, 내려올 때 속력. 얼마? 4분의 거리, y고요. 올라갈 때 걸린 시간과 내려올 때 걸린 시간 합쳤더니 몇 시간? 오케이. 2분의 9시간 이렇게. 별거 아닙니다. 자, 계산합시다. 양변은 얼마 곱할까요? 12. 12 곱하면 얼마? 4x 플러스 3y는 자, 12 곱하면 약분하면 6이죠? 그래서 6, 9, 54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식을 좀 예쁘게 다시 한번 써보자. 4x 플러스 3y는 54. 물론 문제에서는 내려온 거리를 물어봤으니 내려온 거리가 y니까 x를 없애주면 더 편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x 없앨게요. 4배 합시다. 4x, 4y 관계는 없어요. 예. y를 구한 다음에 어차피 16에서 빼주면 되잖아. 관계는 없는데 그럼 이렇게 합시다. 자, 뺍니다. 얼마? y는 얼마? 10.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10km라고 단위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번 문제인데 이번 문제도 되게 중요해요. 별표 한 4개 쳐놓으시고요. 학생들이 많이 좀 어려워하는 건데, 자, 먼저 첫 번째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자, 기본 세팅 조금만 좀 해볼게요. 만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얘는 무슨 얘기지? 그죠? 움직인 거리죠. 이동 거리가 같다는 멘트가 있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수화가 나간 지 몇 분 후다 라고 돼 있죠. 아,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A가 그냥 A라고 쓸게요. A가 걸린 시간. 이번엔 B가 걸린 시간을 이렇게 놓고 풀어주면 되겠네. 왜냐면 물어보는 게 지금 시간이니까. 됐습니까? 그 중요한 건 만났다라는 거는 거리의 합이 같다는 거예요. 그죠? 거리가 똑같다는 거죠. 그죠? 오케이? 단지 좀 얘가 먼저 출발한 거고 얘는 나중에 출발했으니까 당연히 나중에 출발해서 만났다는 얘기는 얘가 더 빠르게 갔다는 얘기잖아.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번. 자, 은지가 산책을 나간 지 10분 후에 같은 집에서 수아가 은지를 뒤따라갔다. 요게 동그라미 1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는 뭐냐면 두 번째 줄. 두 사람이 다시 만나는 것. 다시 만나는. 거기까지만 밑줄 동그라미. 무슨 말이야? 다시 만났다는 얘기를 하나 써놓으실래요? 예. 이동거리가 같다. 이동거리가 같다. 그러니까 얘는 뭐야? 이동거리가 같으니까 거리가 같다는 걸로 식을 세우면 되겠고, 동그라미 1은 뭐예요? 시간에 관계게 된 거니까 시간으로 하면 되겠네. 그지?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자, 은지가 자, 걸린 시간 여기서부터입니다. 지금 다 분속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도 얘를 X분이다. 다음 수아가 자, 수아가 걸린 시간을 자, Y분이다. 이렇게 일단 놓고 미지에서 정했고요. 식 세우러 갑니다. 그럼 문제 뭐라 그랬습니까? 분명히 은지가 나간 지 10분 후에 그랬습니다. 은지가 10분 후에 수아가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은지가 걸린 시간이 x고요. 수아가 걸린 시간이 y입니다. 그럼 은지는 생각해봐. 은지는 수아보다 10분 더 먼저 출발했으니까 그만큼 10분이 더 걸렸겠죠. 이해되죠? 당연하지. 수아가 더 빠르니까 시간이 적게 걸렸겠지. 그지? 그러니까 10분 후에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은 더해준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니? 두 번째, 그럼 여기는 뭐라고요? 요는 이제 시간에 관계된 걸로 제가 식을 쓴 거고요. 그렇다면 은지가 걸린, 즉 움직인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속력 얼마? 50 시간 x고요. 됐습니까? 다음에 수아는 거리가 얼마? 속력 70 시간. 그렇지. 이렇게 하면 얘는 뭐죠? 얘 거리가 똑같다는 걸로 식을 세운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풀어볼게요. 대입법으로 하면 되는데 잠시만요. 이거 좀 더 간단히 하자. 10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5x가 7y인데 됐습니까? 오케이. 자, x 자리에 y 플러스 10을 이렇게 써줍시다. 되니? 분배하면 5y 플러스 50은 7y가 돼서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2y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50이 되겠네요. 그 y는 얼마가 나올까요? 25. y가 여기가 25니까 x는 얼마입니까? 당연히 35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아가 나간 지 몇 분 후에 만나냐 그랬습니다. 자, 수아가 걸린 시간 뭐로 났습니까? 우리 y라고 났으니까 답은 뭐라고 쓰면 된다? 네, 25분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자, 또 9% 나오고요. 13%가 나오는데 한번 써볼게요. 문제 주어진 대로. 9%의 설탕물인가요? 예, 요거와 13%의 설탕물을 섞어서 얼마가 됐답니까? 10%의 설탕물 얼마? 800? 단위 안 쓰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9%의 설탕물의 양이 얼마냐 물어봤네요. 자, 그럼 기본 세팅 들어갑니다. 당연히 미리 정하기 9%의 설탕물의 양을 우리는 xg이다. 됐죠? 두 번째 13%의 우리가 설탕물의 양을 뭐라 할까요? yg이다. 그래서 x, y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그럼 일단은 당연히 x 플러스 y가 일단 얼마? 800이라는 걸 알았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설탕을 더하면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설탕 어떻게 씁니까? 100분의 농도 9x. 그 다음 100분의 얼마? 13y는 그 다음 얼마? 100분의 10 곱하기 얼마? 800 돼서 자 보세요. 여기 약분해서 쓰셔도 되니까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세요. 저는 그냥 100을 양변에 그냥 곱해버리겠습니다. 알겠니? 약분해도 되는데 전 이게 좀 편해서. 얘는 9x 플러스 13y는 10 곱하기 800 하면 8000이 되겠습니다. 됐니? 다시 한번 예쁘게 씁시다. 자, 9x 플러스 13y는 8000인데 지금 9%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9%니까 y를 없애도 되는데 숫자가 좀 크니까 그냥 x를 그냥 y를 구해서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9배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98에 72, 7200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빼면 이렇게 지워져서 900이 13 하면 마이너스 4y고요. 7200에서 8000 빼면 얼마? 마이너스 800 이렇게 되겠네요. y는 얼마니? 200. 오케이. 자, y가 200이니까 당연히 x는 얼마입니까? 600이 되겠죠? 따라서 9%의 설탕물의 양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얼마다? 600g.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4번입니다. 자, 먼저 10%의 소금물이 있나 봐요. 여기에서 이제 물을 더 넣었대. 밑줄, 물. 얘들아, 물에는 소금이 있니 없니? 없다는 걸 알죠? 그랬더니 얼마? 물을 더 넣었더니 6%의 소금물 얼마? 500g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미주 정해야 되겠네요. 미주수 10%의 소금물의 양을 xg이고요. 지금 물을 더 넣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씁시다. 더 넣은 물의 양을 잠시만요.
여기서 부호를 잠깐만 붙일게요. 왜냐면 증발됐으면 빼야 되기 때문에 그래.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그럼 당연히 x고요. 더 넣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소금이 있어 없어? 예, 소금 없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과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같다라고 하시면 돼. 어차피 0은 더하나 마나니까. 맞니? 자, 식 세웁시다. 미지수 정했으니까 식을 세우면 먼저 x 플러스 y는 얼마? 500. 그 다음 소금 들어갑니다. 소금 100분의 농도 10x고요. 여기는 물만 넣었으니까 소금이 없으니까 빵. 0은 더하나 마나. 100분의 얼마? 6 곱하기 얼마? 500.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계산 이렇게 할게요. 양변에 100을 곱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10으로 나눕시다. 이렇게 10 하나. 됐니? 그럼 뭐가 되니? 바로 나오죠. x는 얼마? 6, 5, 300. 뭐 약분해서 해도 되니까 그럼 편한 대로 하세요. 알겠니? 그거 다 됐네요. x가 300이잖아. 그럼 y는 얼마니? 200. 따라서 더 넣은 물의 양은 얼마다? 200g이다. 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느 농장에서 작년 또 나왔네. 작년 쌀과 보리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뭐부터 물어봤니? 아, 쌀. 작년 쌀 뭐 생산량이겠죠? 쌀의 생산량. 뭐 요걸 당연히 x 킬로그램, 단위가 킬로그램이니까요. 그다음 작년 보리인가요? 네. 우리 보리의 생산량을 일단 y다라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일단은 작년을 합쳤더니 얼마? 1000이 됐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xy가 되겠고요. 여기는 당연히 뭐라고 쓰면 돼? 그냥 쌀 생산량이고 보리가 되겠고, 여기는 이제 합계 전체가 되겠습니다. 됐지? 그래서 일단 작년, 무조건 작년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되게 쉬워져요. 두 번째 뭐라고? 올해 증가된 양 또는 감소된 양. 자, 올해는 작년에 비해 쌀의 생산량이 2% 증가했어요. 2% 증가됐고요. 보리도 증가했으면 좋겠는데 증가했네요. 예. 농민들 좋아하시겠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얼마? 24만큼 증가했답니다. 자, 24는 그냥 위에다 써도 되는데 제가 퍼센테이는 위에다 쓴다라고 했잖아. 그지? 이렇게 쓴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요? 작년 어떤 합계에 대한 걸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그러면 증가된 거, 쌀은 100분의 얼마? 2%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보리는 3%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24만큼 증가했다라고 해서 요건 뭐라고요? 바로 올해 뭐 증가 또는 이제 감소된 그런 양으로만 식을 세웁니다. 알겠지? 이게 제일 심플합니다. 자, 지금 안 이쁘니까 양변에 100을 곱해서 2x 플러스 3은 자, 100 곱해야 되죠? 얼마? 됐습니까? 자, 좀 안 이쁘니까 다시 한번 식을 씁시다. 2x 플러스 3y는 2400이고요. 그냥 x 없애겠습니다. x 없애면 2x 플러스 2y는 2000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뭘 구하라니? 보리만 물어봤었죠. 그지? 그러니까 보리만 구할게요. 그냥 보리만 구하니까 x를 없애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y 없애도 관계는 없어요. 어쨌든. 그럼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400이 되니까 됐습니까? 그럼 y는 얼마가 돼요? 400. 답이 아니죠. 이건 작년이죠. 작년이니까 자, 작년이니까 자, 올해 보리의 생산량 요걸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보리의 생산량. 자, 작년에 보리의 생산량이 얼마야? y가 작년이죠. 그죠? 400에다가 문제에서 뭐라 그랬니? 보리는 지금 얼마? 3% 증가라고 그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3%니까 100분의 3 곱하기 40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 됐습니까? 계산, 예, 어디가? 계산 벌써 했어요? 약분하면 12가 되니까 412 얼마? 킬로그램이다.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